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미연입니다. 탈북한 지는 오래 지나서 현재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도 중심부를 제외하면 남한으로 치면 다 시골 같은데 저의 고향은 그보다도 훨씬 아무것도 없는 횡령한 곳이었어요. 마을의 주민들도 가난에 굶주려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수도 워낙에 적었던지라 예전에는 이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이름 없는 마을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저희 집안도 가난한 집안 중 하나였어요. 저는 컨테이너보다 못한 집에서 자랐으며 겨울에는 살얼음을 내는 추위를 난방 하나 없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겨울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공화국의 군인이셔서 정말 보수적이고 엄격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원래는 제 위에 언니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이 마을로 이사를 오던 길에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앓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며 어렵게 자라왔던지라 음식에 대한 집착증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늘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으며 살아보니 이런 집착증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정말 단순한 질문이에요. 배가 고프고 춥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는 그냥 살고 싶어서 탈북한 거예요. 북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지라 제가 탈북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신고할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군 생활을 오래 하셨던지라 몸과 마음 전부 장군님을 향한 충성심에 절여져 있었죠. 한국에서는 대부분 군 생활을 1년 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대부분 군복무 기간이 1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늘 저에게 나는 살아도 장군님 품에서 살 거라우 죽어도 장군님 품에서 죽겠다우라며 장군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배가 고픈 아이에게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가 고달팠고 나중에는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당장 처자식은 죽어가는데 장군님이 뭐가 그리 좋다고. 저희 아버지이지만 남자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완전히 자격 박탈이죠. 뭐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한으로 탈북하는 것을 늘 염두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는 북에서는 탈북을 막고자 인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를 하며 세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하다가 잡히면 교화소로 끌려간다는 것도 공포였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탈북해봤자 우리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가난하고 힘든 나라라며 세뇌를 했죠. 특히 남한에서는 인간이 주인이 아닌 종이 쪼가리가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이의 지배를 받으며 모두가 굶주리다가 죽어간다고 하더군요. 종이라면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마약에 절여져서 부모 자식도 없고 서로 죽이고 강간하는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자빠지는 말들이네요.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해봤자 이곳이 더 좋은 나라이니 탈북을 하지 말아라. 탈북해봤자 지옥에 가는 것이라며 탈북률을 낮추기 위한 나름의 정책인 거죠. 그래도 저는 그 당시 지금보다 더 지옥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지라 버티다 성인이 되자마자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탈북을 계획하며 저는 부모님에게는 절대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북 당일까지도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탈북 당일날 새벽에 부모님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미리 숨겨두었던 삶은 계란을 까먹었습니다. 북에서는 따로 종교도 없고 다들 힘들어하는지라 미신이 정말 많습니다. 뭐라도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죠. 저도 그때는 이런저런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은 정말 유명한 미신인데 계란을 깔끔하게 다 까먹어야 안전하게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탈북을 할 수 있다는 미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를 먹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노른자만큼은 못 먹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탈북을 하기 위해 계란을 노른자까지 다 먹고 계란 껍질을 대충 식탁에 버려놓고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가 노른자까지 다 먹은 계란을 보고 제가 탈북한 것을 짐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거의 다 건넜을 쯤에 뒤에서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미연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숨소리 하나 없는 조용한 곳이었고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다른 군인이 아니구나. 나는 살았구나 하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빨리 강을 다 건너고 탈북을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결국 따라오지는 못하시고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와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탈북민들을 관리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수화기 너머로는 미연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기쁜 소식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도 괜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탈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심장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으시나요? 제 질문에 직원분은 약간 당황하신 듯 했지만 기쁜 목소리로 아버님이 따님을 찾으신다고 오늘 중으로 기관에 방문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러 탈북민 관리기관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계셨죠. 아버지는 저를 보았는데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더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이게 너희 집이더냐?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오시는 길에도 한국의 놀라운 환경을 보고 계속 놀라시는 것 같은 눈치였는데 제 집에 오더니 안심이 되셨는지 너무나도 놀란 얼굴로 물으시더군요. 제가 당시 살던 곳은 정부의 탈북민 지원을 통해 어렵게 얻은 작은 원룸이었는데 이런 작은 원룸에도 아버지는 따뜻한 온돌 난방과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집안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럼에도 장군님을 향한 남다른 충성심 때문이었는지 제게 북으로 돌아가자며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한참을 저와 실랑이를 하며 저를 강제로 끌고 월북을 하시려고 힘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지냈는지라 살도 붙고 힘도 생겨서 잘 못 먹고 산 아버지의 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빼다가 아버지도 지쳐 보이셔서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밥이라도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 근처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그 국밥을 한 입 드시더니 눈물을 왈칵 쏟지 뭡니까? 저는 살면서 아버지가 우는 것을 처음 봤던지라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밥을 입에 넣으며 계속해서 울더라고요. 무려 국밥 2그릇을 먹고 나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연아, 네 애미 데려와야 하지 않겠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를 다시 북으로 데려가려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려와야 한다니요.
그때는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정말 밥이 뭔지, 국밥이 뭔지, 살면서 따뜻한 밥 한 번 드셔본 적 없었던지라 아버지의 눈물도 이해가 갔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십수년 살면서 처음 먹어본 맛있는 남한의 국밥에 이성이 돌아오셨던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런 국밥을 매일같이 먹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에게 국밥은 저를 인간이라고 느끼게 해줬고 우리 가족을 다시 뭉칠 수 있게 해준 존재니까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정말 놀란 것들이 많지만 국밥만큼 저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그럼 그 후에 어머님은 무사히 모시고 오신 건가요? 그럼요. 군부대 출신이신 아버지가 북한의 안전한 길들을 잘 알고 계셨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세 가족이 뭉쳐서 잘 살고 있어요. 북에서 부모 자식도 모르고 동물처럼 살아갔던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칠 때는 저처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미연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연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김정은과 북한이 하루빨리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